네, 지금부터 소유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책은 225페이지예요. 225페이지. 소유권은 물권? 물건이죠. 네. 오타입니다.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다. 예.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이 두 개를 포착한 제한물권이 용익물권, 요거를 포착한 제한물권이 담보물권 이런 겁니다. 관념적,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건 몰라도 돼요. 혼일성, 탄력성, 항구성. 혼일성은 뭐 모든 권리들이 여기에 하나로 다 수렴한다는 얘기고요. 탄력성은 뭐 침해되거나 아니면은 수축했거나 제한이 됐거나 그랬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건 뭐 영구하다는 거죠. 소유권은 영구적인 권리입니다. 그죠? 뭐 소유권은 뭐 영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권리가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뒤에 배우게 될 취득시효의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그냥 놔둔다고 해서 소유권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영구적이다. 이게 항구성이에요. 그냥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고, 그죠? 이 정도 기억한다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다 뭐 비슷비슷하게 다 이게 개념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전면적 지배권 이 정도. 소유권의 제한, 소유권이 뭐 무한정 되는 건 아니고요. 헌법의 37조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어요. 37조 2항에 따라서 제한이 됩니다. 37조 2항은 헌법에는 개인의 기본권들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 이유로 법률로 인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다 기본권이라는 게 있죠. 기본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기본권. 이 권리는 어디에서 이념적으로 나온 거냐면 자연권이라는 거에서 이념적으로 나왔어요. 자연권. 자연권이라는 건 자연적으로 나한테 부여된 권리. 이게 뭐냐면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가 있다. 이게 자연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국가라는 거 이전에 나한테 갖고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게 생명권이죠. 생명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은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자연권론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자연권이 재산권이에요. 사실 자연권이라는 게 나온 게 뭐 생명권, 신체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재산권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재산권 때문에. 이제 근대 부르주아들의 이념적 배경이 된 거죠. 로크나 루소 뭐 이런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는데 자연권이 있다. 왜 그러면 뭘 보장해야 돼? 국가는 뭘 침해하면 안 돼?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가 나한테 준 게 아니거든. 그죠? 국가가 형성 이전에 나한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생긴 국가가 와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면 안 되지. 가타부타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표면적으로는 생명권인데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속마음은 재산 때문에 한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내가 아무리 귀족이 아닌 사람 귀족이 아닌 사람이 돈을 열심히 벌어도 이 뻑하면은 국가가 와가지고 털어가고 하니까 이게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그죠? 부르주아들은 그러니까 중세 부르주아들은 귀족은 아닌데 공부도 했고 그죠? 또 내가 재산도 좀 있고 그래서 성 안에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부르주아가 원래 부르크 안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부자란 얘기지. 그죠? 부르주아들. 부르주아가 뭐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서 이렇게 공산주의의 대립 때문에 부르주아가 뭐 마치 뭐 이상한 이념적인 뭐 이런 걸로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용어로 하면 중산층 정도 됩니다. 중산층. 여러분들은 중산층이십니까? 1980년대 마케팅 이게 뭐 서치 이런 거 하면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그러면은 80% 이상이 나는 중산층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80%가 나는 하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돈도 귀했고 뭐 다들 못 살고 그랬어도 마음만은 부자였다 이런 얘기죠. 그게 딱 그거죠. 지금은 돈도 흔해지고 물건도 흔해지고 했는데 나는 가난해 보이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TV를 틀어 맨날 뭐 드라마에 무슨 뭔 캐스린 지랄인지 맨날 이런 거 나오고 나의 없음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네이버를 봐도 무슨 뭐 아무개 연예인 뭘로 200 벌었대, 200억 벌었대, 뭐 이런 거. 내 주머니에는 지금 월급이 200만 원인데 짜증 훅 나지. 그죠? 응? 그러니까 뭐 통계 같은 거 보면은 뭐 평균 임금 소득자의 중위 그룹 대충 중간이 뭐 180에서 200이라는데 내가 그렇게 벌고 있어 예컨대. 근데 뭐 이렇게 사람들은 예를 보면 다 500, 600씩 번대. 그러니까 그 200 번다는 중간층은 다 어디 있는지 없어. 주변에 보면 다 500, 1000씩 벌고, 그죠? 해외여행 가는 거 보고. 그럴 때는 답이 하나 있죠. 안 보면 됩니다. TV를 안 보면 돼요. 전 TV 안 봅니다. 소유권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상린관계인데, 이거는 서로 상자의 이웃린자예요. 서로 이웃 간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상린관계라는 거죠. 서로 이웃끼리 살면서, 그죠? 이웃끼리 살면서 좀 이렇게 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말이지. 독불장군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이거예요, 상린관계.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 뭐 뻔하죠. 예컨대 내가 집을 갖고 있고 옆집도 집 갖고 있고, 근데 집 갖고 있는데 옆집에서 좀 애들이 좀 이렇게 축구하고 논다. 시끄러워. 야야야야 나 시끄럽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건 적당히 사는 거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지금은 상린관계가 위아래도 막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그죠? 최악의 주거 공간이죠, 아파트 진짜. 이거는 뭐 인지, 주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 매연 등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 수도 등을 시설할 수 있는 권리, 주위토지 통행권, 물의 상린관계,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공작물에 대한 상린관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 요거하고 요게 시험에 많이 나요. 세 가지, 인지사용, 그리고 주위토지 통행권, 경계, 이 세 가지가 시험에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들도 지문에 한두 개씩 막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상린관계가 몇 개고 뭐냐는 머릿속에 있는 게 좋겠죠. 그죠? 이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거 암기하려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기 쉽잖아요. 여러분이 매주인물로 등재되셨습니다. 잡지책에 상상해 보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돼. 그죠? 수경공. 외우십시오 그냥. 매주인물 수경공입니다. 그게 상린관계예요. 매주인물 수경공이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는 매주인물 수경공.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매주인물 수경공은 기억이 나는데 매가 뭐지? 이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책을 보실 때, 그죠? 매주인물 수경공이 도대체 뭘로 풀어지는지는 좀 보셔야 돼요. 그죠? 매, 주, 인, 물, 수, 경공. 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인지사용 청구권. 옆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에요. 내가 옆 땅에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땅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내 땅을 골목길 끝에 있어요. 내가 집을 지려면 남의 땅을 좀 지나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할 때도 옆에 집, 위에 집 뭐 이렇게 과일 바구니 좀 들고 좀 인테리어 하는데 좀 시끄럽더라도 좀 며칠만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담을 축조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를, 그죠? 담을 축조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주 공간 들어가는 거는 승낙이 필요합니다. 거주 공간. 남의 집에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안 되죠. 토지는 청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거주 공간은 이거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고요. 매연. 요거는 수인 한도에 따라 결정한다 이건데 매연. 예컨대 뭐 강원도 이런 데다가 전원주택을 딱 지어놓고 벽난로를 딱 설치해놨습니다. 벽난로에서 나무를 장작을 딱 떼는데 당연히 연기가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퍼지고 그러면은 이 연기를 못 넘어오게 하라. 이것도
전원주택 지구에서 전원주택에서 벽난로 적당한 사이즈의 벽난로에 이 나무를 지피게 되면 나오게 되는 일반적인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면 참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 참는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거는 이제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적당한 경우는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 이겁니다. 나도 참는데 한대가 있어. 뭐 이게 수인 한도예요. 그죠? 그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수도 이용할 때 시설할 때 당연히 그죠? 남의 땅 들어가거나 해야 되겠고 주의토지 통행권 이게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 주변에 있는 땅 주위를 둘러싼 땅 이 뜻이잖아요. 주의토지가 이게 이제 나중에 지역권하고 좀 느낌이 비스무리끄리하죠. 지역권은 뭡니까? 내 땅을 이용해서 남의 땅에 지역권 설정하는 거고 주의토지 통행권도 내 땅 이용하고 공로까지 통행하기 위해서 남의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는 물권이 딱 있고 또 하나는 소유권의 권능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지역권이라는 용익물권이 있는 거고 하나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죠? 옆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딱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떤 거 많이 쓰겠습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을 쓰죠. 지역권을 누가 쓰겠습니까? 물권 설정이고 골치 아픈데. 그래서 기능이 같기 때문에 공로를 이용하기 위한 경우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등기는 당연히 뭐 할 필요가 없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다 보면은 담장 철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분할 토지가 예컨대 뭐 여기 공로가 있고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고 남의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자기네 땅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게 됐는데 이 땅이 분할되거나 이 땅이 분할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관계를 정리한 게 이거예요. 또는 뭐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만 있었는데 요 땅이 분할되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남의 땅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을 또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요게 다 분할로 인한 무상통행권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거고요. 물의 상린관계는 책에서 보면 되고요. 경계 이거는 담장 설치하는 거 이거는 공동비용으로 뭐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담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고급진 걸로 하고 싶다 그럼 네 비용을 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다만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합니다. 측량비 그죠? 담장 비용은 이제 공동인데 측량비는 면적에 비례. 가지 제거와 뿌리 제거. 가지 제거는 먼저 요구를 하는 거죠. 가지 쳐달라 먼저 요구하고 그거 안 들어주면은 자기가 치고 뿌리는 임의로 제기하고 뭐 이런 거죠. 임의로 내 땅 밑으로 이렇게 니네 나무에 뿌리가 지금 온 듯? 그럼 파내면 돼요 그냥. 허락 안 받고. 웃기죠? 얘 하면은 죽잖아. 얘는 안 죽어요. 그러면 얘를 맘대로 치고 얘는 좀 허락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그죠? 이건 땅 위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허락받아라. 이거는 네가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작물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떨어뜨려라 이거죠. 반 미터.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옆집하고 30cm 띄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착수 후 건물 공사한 다음에 1년 이내에만 그거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집 다 진 다음에 야 이거 때려 부셔 이거 곤란하죠. 그 다음에 차면 설치 이거 차양 이거 설치하는 거 2m 지하시설도 2m입니다.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이 정도들이 자질구레하게 외워야 될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매주인물 수경공이 되는 거죠. 책을 좀 볼까요? 책을 225페이지입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공공복리에 따라 제한할 수 있고 소유권은 뭐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죠.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한 정도는 그렇게 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뭐 광범위하게 세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부터 선진국들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좀 이렇게 좀 더 GDP가 높은 서구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소유권에 대해서 훨씬 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뭐 지붕 색깔,
벽돌 색깔, 지붕의 이 각도 다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가죠. 예컨대 뭐 다 독일의 어떤 고색 창연한 도시를 딱 갔습니다. 이거 멋지잖아요. 그죠? 건물들이 중세풍 쫙 높은 건물 하나도 없고 프랑스 파리도 고층 건물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에펠탑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다 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규제. 예?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온 천지에 막 때려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하나 이제 좀 규제해서 좀 통일성을 갖추려고 간판. 그나마 대로변의 간판들은 좀 이렇게 서체도 좀 달리하고 좀 이렇게 간판도 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람들 돈도 대주면서 이거. 그것도 야 규제한다고 난린데 외국 같으면 그런 거 달지도 못합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소유권의 범위. 소유권의 범위야 그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네. 그러니까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자기가 땅을 갖고 있다. 그럼 토지 지면뿐만 아니라 토지 지하 그리고 이 위까지 다 소유권의 범위는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데 자기의 이익의 범위에 들어올 때만이에요. 그래서 항공기 지나간다고 해서 내가 통행료 안 받잖아요. 그죠? 그건 내 이익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국가는 미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공 통과할 땐 통행료 받아요. 우리나라도 딴 나라 통과하게 되면 다 영공 통행료 다 냅니다. 다 내요. 지하철도 막 지나가죠 밑으로. 그래서 문제되는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무조건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이거는 뭐 맘대로 심었어도 그죠? 농작물 1년생일 때 그래요. 수목의 집단 이거는 토지 소유권자입니다. 이거는 뭐 함부로 막 심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께 돼요. 다만 이 수목의 집단인 경우에 이게 그냥 수목 그러면 안 됩니다.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집단. 임목법에 의한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수목의 집단일 때. 미채굴의 광물 이거는 뭐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 안 돼요. 그죠? 미채굴의 광물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그 밑에 막 원유가 나온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누구 거다? 국가 거다. 이런 얘기죠. 지하수 이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보고요. 자연석 이것도 토지에 속하게 됩니다. 상린관계 매주인물 수경공입니다. 매주인물 수경공. 상린관계는 매주인물 수경공이다. 이거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끼리 이용 조절한다 이거죠. 상린관계는 그냥 인접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인접하는 토지니까 인접이지 뭐. 암기는 간단하게 어차피 잘 까먹으니까. 그 다음에 인지사용 청구권. 자,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의 주거에 들어가려면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담이나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좀 당신 땅 좀 이용합시다. 거부한다. 그러면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판결을. 이게 뭐냐면 일단 뭐 토지 사용을 내가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 청구 소송을 하나 하면 되겠죠. 방해금지 가처분 하나 걸어놓고, 그죠? 이거는 뭐 일상적인 개인 주택 뭐 이런 거는 별로 아니고요. 거대한 집단끼리 싸울 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넘어갑니다. 매연, 뭐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뭐 이런 거. 이웃의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 생활 방해 대상은 뭐 자연적으로 퍼지는 것이어야 하고 지표상에 흐르는 액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영안실의 존재는 생활 방해가 아니다. 그죠?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데 뭐 영안실이 뭐 어때서, 그죠? 뭐 공원묘지가 있는 건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죽을 거. 이웃의 고통 이건 수인한도를 넘어야 되겠죠? 수인한도를 넘어야 된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수도, 수도승 시설권 동그라미 1번.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해를 주었으면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이건 시험에 잘 납니다. 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비용, 그죠? 자, 없거나에 동그라미 치시고 못하거나에 동그라미 치시고 비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없거나 있어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죠? 과다한 비용을 뭐 이렇게 요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등기는 필요 없다 이거죠. 등기는 필요 없다. 자,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가 A, B, C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고,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잘 납니다. 이건 뭐냐? 주위토지 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현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는 거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이거 뭐냐면 옆에다가 예를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근데 내가 나중에 형질 변경을 해서 택지로 바꿀 거다. 그러니까 밭으로 이용한다면 내가 밭에 출입하는 이런 소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나중에 택지로 이용할 것까지 생각하면은 자동차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따시만하게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밭이면 밭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만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거고, 나중까지 대비하는 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또 이미 공로에 통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내가 또 하나 만들란다? 안 돼요. 불편한 채로 그냥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옆 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유자가 좀 희생해 주는 건데, 그죠? 이거 너무한 거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통로를 설치할 때 뭐 손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고, 동그라미 3번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통로 설치의 비용 부담과 통행지 소유자의 수인 의무. 제목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통로 설치의 비용 부담. 그죠? 요거는 뭐 지가 내야죠. 지가 이용할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이 상대방은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밖에 의무가 없어요. 참고 있으면 된다. 통로 개설 등 적극적 자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는 자기는 지금 희생할 뿐이니까 좀 참아주는 것, 그 정도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권리예요. 설치된 담장의 철거. 그러니까 공로에 통행하기 위해서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게 됐는데, 근데 요 옆당 소유자의 담장 때문에 내가 요 공로로 통제하기가 좀 어렵다. 그럼 요 담장을 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실효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통행권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통행권자는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가 직접 때려 부시진 못하고 이거 좀 부셔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 못 부셔 이러면 소송해야죠. 이겁니다. 자기가 그냥 곡괭이로 두드려 부시면 손괴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행권의 소멸, 소멸 되겠죠. 필요 없어지면. 자, 그 다음에 분할이나 양도로 인한 무산통행권. 다른 분할자 토지에 대한 무산통행권. 토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공로 출입을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통행을 통행할 수 있다. 보상 의무 없다. 이거는 아까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그러니까 계속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땅 소유자는 여기까지 뭐 날라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요 두 땅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요럴 때 요 사람은 요 두 사람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 없다. 그냥 다닐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거예요. 요건 제3자 토지의 주위토지 통행권 불가. 무상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된 이상 제3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위토지 통행권 인정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생각이 간단해요. 이것도 뭐냐면, 자, 이렇게 돼서 땅이 이렇게 됐다고 봐요. 이렇게 이렇게 요 사람 이게 뭐 다른 사람 땅이고 갑, 을, 병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요 사람이 요 기존에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상 통행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얘들한테는 보상 의무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얘는 요 옆으로 이렇게 가면 더 빠른 거야. 그래서 나는 요거 안 하고
얘한테 주의토지 통행권을 청구해서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잔머리를 굴리는 거지. 그랬더니 법원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너 공짜로 댕길 수 있는 데 있잖아. 좀 멀어도 가깝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되지.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적용된다. 이거는 포위된 토지 요거예요. 병 또는 피통행지 뭐 이런 갑을이죠. 양수된 경우 토지를 양수한 특정 승계인에게는 무상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줘야 됩니다. 이거를 얘는 요 땅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병이 예컨대 정한테 이 땅을 팔았다면 정은 돈 내라 이 뜻입니다. 돈 내라. 상식적이죠 이것도. 넘어갑니다. 물. 자연적 배수는 자연적 배수에서는 어디에다가 줄을 치시냐면 둘째 줄 끝에 보면 고지 소유자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지 못한다. 여기 줄 치시면 되겠네요. 자기가 필요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흘러내리지는 물을 한마디로 지 욕심에 겨워서 막 이렇게 댐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다툼이 많겠죠. 정당한 사용 범위가 도대체 뭐냐, 그죠? 윗사람은 나 이거 정당한데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밑에 사람은 야 이거 오버액션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러면서 다툼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인공적 배수. 인공적 배수 이거는 뭐 조문만 읽어보시면 돼요. 소통 공사권. 흐르는 물을 저지해서 폐색된 경우, 막힌 경우입니다. 폐색은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23조 토지 소유자가 저수, 지금 조문 읽는 중입니다. 저수, 물을 가둬두는 것, 배수, 물을 흘러내리는 것, 또는 인수, 물을 끌어오는 것을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 타인은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224조는 뭐 이런 비용에 대해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하고 첨화물이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차양을 설치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있잖아요. 물바지. 그죠? 물바지 해가지고 홈통으로 내려가게 그거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 급여 청구권 남는 물 좀 달라 이 뜻이죠. 이웃 토지의 소유자는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손해는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유수의 이용권, 수류의 변경 뭐 읽어보세요. 공유 하천 뭐 읽어보십시오. 아직 시험에는 뭐 삐리한데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용수권의 승계에 목리자라는 게 있죠. 목리자, 그죠?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목리자의 특별 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목리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목리자는 뭐냐면 그 저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혼자 못 만드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농사에도 짓고 막 이랬죠. 요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목리자라고 했습니다. 목리자.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조문을 한번 볼게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통상에다가 줄 치십시오. 비싼 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통상. 그러니까 슬래트로 된 거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거 이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 요때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그죠? 근데 담을 좀 더 비싼 걸로 하고 싶다. 그럼 네 돈 내라 해라 이거죠. 인지 소유자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돈 내야지 그 뜻입니다. 자,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다음 국어. 국어는 뭐냐면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이 있고 집이 있으면 이렇게 도랑 같은 거 있잖아요. 야트막한 이 도랑, 물 쫄쫄쫄 내려가는 또랑또랑. 그거를 국어라고 합니다. 그거. 국어 뭐 이런 것들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의 건물 일부인 경우엔 그러하지 않다. 뭐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경계표, 담의 설치는 공동 비용. 그죠? 그래서 담은 절반씩 비담, 측량 비용은 비례해서 부담. 그럼 특수시설 하고 싶으면 네 돈 내서 하고, 경계표는 공유로 추정하고, 이런 거는 분할이 안 되겠죠. 예컨대 국어, 이거 공유물 분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랑을, 그죠? 넘어갑니다. 가지의 목본제가 가지, 이거는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거, 뿌리는 맘대로 제거. 예. 이것도 시험에 났었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토지의 심굴금지, 깊이 파지 말라 이 뜻입니다. 심굴이라는 건 깊이 판다 이거죠. 너무 깊이 파지는 안 된다. 다만 충분히 방어 공사하면 심굴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다 방어 공사하죠. 이렇게 다 H빔 다 박잖아요, 그죠? 이렇게 건물 지을 때 H빔 싹 박고 밑에 다 파잖아요, 그죠? 예, 방어 공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일정한 반미터 거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거리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도 이 집부터 반미터, 이 집도 반미터니까 이게 벽과 벽은 아무리 좁아도 1m는 나오는 거죠, 항상.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런 나라도 많아요, 그죠? 바로 그냥 탁탁탁탁 지어놓는 경우 많죠. 여러분 뉴욕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러니까 TV에서는 뭐 영화로 보는 게 제일 깨끗한 뉴욕을 보는 거고, 뉴욕은 정말 더럽거든요. 정말 난 진짜 뉴욕 지하철 한번 타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온갖 우리나라는 정말 관리 안 된 공중 화장실 냄새가 지하철에서 나요. 지하철.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철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죠? 낙서 하나도 없고. 근데 걔들은 그 스프레이로 하는 그 낙서 있잖아요. 그래피티? 뭐 이런 거. 이게 예술이라고. 왜 뭐냐 예술이야. 낙서지. 내 눈에는 다 낙서입니다. 그거 다 칠해놓고 그래가지고, 에이. 그리고 저기도 좁고. 진짜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오고 가장 깨끗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지하철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런 지하철이 거의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지하철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어디 돌아다닐 땐 자기 차를 끌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안 끌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차는 그냥 집사람이 그냥 마트 갈 때나 이렇게 끌고 가고, 그 용이죠 뭐. 그렇죠? 다들 그렇게 타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반미터를 안 떨어뜨리고 막 공사했다 그래도 1년 이내에 청구하라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이거 반미터 안 떨어뜨렸어? 1년 이내에 이거 부시고 다시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년 넘으면 참아라 이거죠. 차면 설치 2m, 지하시설 뭐 이것도 2m 뭐 이런 거죠. 넘어갑니다. 첨화물, 적당한 시설 해라. 뭐 이런 것까지 조문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필요한 조문은 없고, 글쎄 이런 조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 뭐 중간에 구분 소유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볼 거고요. 소유권의 취득, 이렇게 취득 시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 의의 취득 시효. 권리를 가진 듯 한 외관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외관이 일정 기간이에요, 그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외우고 싶다, 나는 꼭 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요거 네 자만 외우시면 돼요. 외관, 기간, 요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두 자만 외우고 싶다, 외관만 외우십시오. 외관. 그래서 대충 두드려 맞추면은 말 됩니다. 권리를 가진 것 같은 외관이 뭐 일정 기간 지속되면 그거에 따라 권리를 부여해주는 제도. 왜 취득시효입니다. 외관이 핵심이죠. 외관. 자,
대상은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도대체 뭐냐,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소역, 상질,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질권, 이거는 취득시효가 된다는 거예요. 저거 이외에는 취득시효로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득시효로 취득 못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긴 하죠. 그죠? 제일 많고. 하지만 지역권이나 지상권이나 질권도 이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거 지상권은 뭐냐면 한전에서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밭에다가 철탑을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년 지났어. 그러면 지상권이 법정 취득된다는 겁니다. 이 지상권 취득이.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죠? 지역권도 지역권 설정 안 했습니다. 근데 남의 땅을 그냥 20년 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함부로 이거 폐쇄 못 시킨다 이 뜻입니다. 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역상질, 그죠? 오늘 두 문자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두 문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러 가거나 퇴근하거나 지하철 가시잖아요. 그 하기 전에 공부를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종이를 조그만한 걸 하나 찢으세요, 아무거나. 그래가지고 뭐 소역상질, 아까 뭐 적어놨던 거 다 까먹었네 내가 까먹으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적어하시고 이게 두 문자를 적어서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주머니에 넣고 눈 감고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이거 살짝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넣고 머릿속에서 암상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다 도착하면 그건 버리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이게 밥 먹으러 갈 때, 저는 밥 먹으러 갈 때 친구가 야 밥 먹으러 가자 어쩌고 하면 잠깐만 해가지고 종이 딱 찢은 다음에 거기다가 그때 공부하던 거 대충 목차 같은 거 휘갈겨 쓴 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얘기하면서 머리는 그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게 분명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금방 봤어도. 그럼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 딱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와서 버리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가실 때.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시거나 가시거나 할 때는 사실 지하철이나 버스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신경 안 써도 되거든. 그냥 그죠? 뭐 맡기는 대로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운전하고 온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운전하는데 신경도 많이 쓰이니까. 소역상질. 자, 국유 일반 재산, 행정 재산은 안 된다. 행정 재산은 대표적인 게 관공서, 관청, 관서 있잖아요. 건물. 이거는 행정 재산이니까 이거는 시효 취득 안 됩니다. 근데 잡종 재산이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국유 일반 재산. 뭐 나라가 갖고 있는 토지, 그죠? 또 뭐 군부대에서 사용하던 토지였는데 그 용도가 폐기돼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런 땅들, 이런 게 잡종지로 변환되면 그런 땅들이 돼요. 자,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두 종류가 있죠.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는 남의 땅에 하여튼 점유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기간을 오래 되면은 너한테 소유권을 줄게 이거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남의 땅인데 내 명의로 등기가 된 거예요. 어떤 이유건, 그죠? 내 명의로 등기가 돼가지고 10년이 지나면 그냥 네 걸로 해준다 이 뜻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돼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점유만 했느냐. 근데 등기부에 기재된 애도 점유는 해야 돼요. 점유한 상태에서 등기부 기재가 10년이고, 그죠? 얘는 20년이고 등기는 안 된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그죠? 이게 자주점유라고 부르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하면 있죠. 그냥 이거는 187조에 의한 그 물권 변동 있잖아요. 법률 행위가 아닌 물권 변동, 그죠? 그거는 그거는 등기 필요 없이, 예컨대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 이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그냥 소멸되죠. 이게 187조인데 187조에 의한 거라도 유일하게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법조문에 딱 나와 있어요. 점유취득시효가 기간이 내가 완성이 됐어요. 20년이 지나서. 그렇다고 해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내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그러니까 소유권을 잃게 생기는 사람이 소유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죠? 소송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승소 판결 얻어서 등기를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등기해야 됩니다. 얘는 이 법 때문에.
자, 자주점유라는 게 뭐냐?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할 때 내가 산 건 줄 안 거지. 예. 난 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나는 이거 샀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상적인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점유취득쇼에서 제일 그냥 정말 남의 땅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20년간 내가 뻗대면 내 땅이 되느냐?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샀다. 그래서 이건 내게 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나? 이렇게 땅이 있는데 실제로는 땅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상이라는 건 지금 이제 건물은 어떤 식으로 들어섰냐면 이 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등기부기재 지적도하고 현상하고 안 맞는 거죠. 옛날엔 이런 집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담 둘러치고 하다 보니까 남의 땅이 내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땅을 갑이 갖고 있고 이 땅을 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이 갖고 있다가 이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샀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을. 지적도는 요건데 지적도 보고 누가 합니까? 그냥 뭐 등기부등본 보고, 그죠? 권리증 보고 이렇게 돈 계산해서 주는 거지. 그래서 평당 얼마 계산해가지고 요 땅값까지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자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땅 말고 요 땅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는 건 요 땅입니다 지금. 그러고 쭉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정한테 넘기겠죠. 정도 당연히 요 땅에 대해서 이렇게 줬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넘어가다가 요 사람이 뭐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측량 한번 다시 해보자. 보통은 본인들이 안 하고 그 자녀들이 하죠. 자녀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런 식으로 측량을 많이 하잖아요. 측량해 봤더니 이 옛날에 갑시 아저씨 땅이 이게 옛날에 이렇게 넘어왔었네. 근데 벌써 몇십 년 지난 거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만큼 땅이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자녀들, 하여튼 을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이거 건물이 이만큼 우리 땅 침범했다. 이거 꽤나 된다. 이거 한 20평 된다. 이거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제일 많고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고 그 이외의 경우는 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이거 내 땅이다. 그죠?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 이외에는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야, 너 반환해. 그러니까 이 사람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돌려주면은 집이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 다 때려 부셔야 되거든, 저거. 그죠? 그러니까 저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나는 저 사람한테 저 땅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권리는 없는 거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산 거 다 뭐 서류 다 준비하고 이 사람한 찾아가서 그죠? 이 사람 찾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도 찾아가서 뭐 확인하고 이 사람도 찾아가서 뭐 확인하고 각종 확인서 공증 뭐 온갖 거 다 첨부해 가지고 증거 자료를 내는 겁니다. 나는 소유의 의사로 취득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20년이 안 되면 이 사람의 점유기간, 이 사람의 점유기간도 합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쳐서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이 뜻이에요. 이게 합쳐서 기산해서 승계한다는 게 그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제 주장할 수 있어요. 앞에 사람들. 문제는 요 사람들 중에 내가 이제 문제 이 사람이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돈을 다 주고 샀어도 얘는 얘한테 속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죠? 그렇죠? 그럼 얘는 악의자가 돼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얘가 악의자이면
이 기간을 다 합치면 20년이 넘지만 얘가 악의자가 한 명이 딱 껴버리면 내가 선의취득을 못 해요. 아니 취득 시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거를 빼고 싶어. 그죠? 빼면 또 기간이 안 돼. 그죠? 그런 경우에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앞에 사람 거를 승계해서든 20년이 돼야 되고 그게 자주점유여야 돼요. 이게. 난해하죠. 20년이. 자, 지금 여기에서는 2001년에 점유 개시를 했다고 보고 2010년에 을이 점유 개시한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갑이 10년 동안 했고요. 요 사람이 그죠? 또 을이 점유 쭉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또 점유가 이렇게 쭉 되고 있는 거고 현재 스코어는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이라고 보면 2018년부터 했으니까 2018, 19, 20, 21, 3년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점유한 건. 그러니까 자기 3년 갖고는 점유취득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앞에 것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3년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수 있어요. 을 거만 합산해도 되고요. 을 거를 합산 안 하는데 갑 거만 합산할 수는 없어요. 연장이 안 되잖아요. 연기가. 그러니까 얘 거 합산해야 얘 거도 합산할 수 있어요. 얘 거 건너뛰고 얘 건 안 돼요. 예.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자도 승계된다 이겁니다. 하자도. 예컨대 을이 악의였다거나 소유의 의사가 없다거나 그러면 하자도 승계되기 때문에 얘는 선의자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죠? 기간도 안 되고 선의자도 안 되고 자주점유도 안 되고 이러면 취득 못 해요. 취득 못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겨요. 하자도 승계해요. 하자도 승계합니다. 저게 중요하죠. 하자도 승계한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이 문은 을한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187조대로 등기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점유하는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가 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갖고 올 수 있게 된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점유하는 동안은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사람한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자 등기 청구권이 오늘 발생했어요. 내가 20년간 점유해서 오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 근데 그럼 이 사람한테 청구해야 되거든요. 땅 주인한테. 근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 자리에 계속 살면서. 그죠? 30년 지났어요. 그랬어도 청구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상관없어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하는 동안은? 점유하는 동안은. 이 얘기는 점유를 안 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거. 완성 후, 등기 전 그거죠. 지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나는 청구하고 갖고 오면 돼. 근데 아직 그렇게 절차를 안 한 상태. 딱 그 상태. 그 상태는 등기 의무자는 시효 권리자에게 등기 의무자는 얘예요. 지금 을. 시효 권리자는 무입니다.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열받겠지만. 그렇죠? 화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재산 날리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야 너 이거 어쨌든 내 땅이잖아. 나가! 못한다. 나 못한다. 제3자 침탈 시에 명의자를 대위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요 땅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 X라는 사람이 침탈을 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이 너 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을이. 근데 을 입장에서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겠죠? 뺏기게 생겼는데. 그럴 때 무는 직접 X한테 너 나가라 못하고 얘를 대위해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건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자기는 그런 권리가 있을 뿐. 그러니까 진짜 권리자를 대위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이런 거겠죠. 소유 명의자가 그죠? 소유 명의자가 시효 완성을 모르고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땅이 돼 있고 여기 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을이 있고 지금 무인데, 그죠? 무가 이제 청구를 딱 하려고 막 이제 변호사 만나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을이 요 땅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A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시효 완성됐는지 뭐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나는 평화롭게 살다가 돈이 필요해서 그냥 판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냥 판 거. 모르고 팔아버렸다. 그럴 때 시효 권리자는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A한테 야 이거 원래 내가 시효 취득해서 내가 원래는 을한테 소송을 걸어서 내가 갖고 오려고 했는데 내가 이 소송하려는 직전에 을이 팔아버려서 네가 지금 사과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놔야 돼. 말 못한다 이겁니다. 왜냐면 저 을 입장에서는 그죠? 내 땅에 대해서 시효 취득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모르고 자기는 그냥 자기 재산 처분한 거고, A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돈 내고 남의 땅 산 거고, 그죠? 얘들이 뭔 잘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된 거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가만 보니까 내 땅에 대해서 지금 무가 시효 취득을 했대. 변호사한테 찾아가 봤어. 그랬더니 난린데 열받죠? 어떡할까? 마누라하고 이제 상의합니다. 여보 이거 팔아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그거죠. 그죠? 그러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래서 요 사람한테 이게 팔아서 A한테 갔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행불능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못 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거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팔았느냐 알고 팔았느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소송이 쟁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시효 권리자가 딱 소송하려고 했는데 팔아버린 사태, 요 사태가 딱 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죠. 얘는 그러면은 저 전 주인은 딱 몰랐다 이겁니다. 존경하는 반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알았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시효 권리자가 입증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알아야만 자기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이득 보는 자죠. 이득 보는 자가 주장과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전 땅 주인은 나는 몰랐다 주장하고 내가 왜 몰랐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요 시효 취득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알고도 팔았다는 걸. 증명 못하면 그냥 손해배상 못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 시효는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책에서 좀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효의 중단, 정지 이게 있는데 중단은 뭐냐면요. 자, 이때 시효가 쭉 진행을 합니다. 시효가 쭉 진행하다가 중단 사유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이게 10년쯤 지났고요. 요때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 그리고 중단 사유가 끝나는 시점이 있다. 요때 끝났어요. 다시 요때 중단이 됐다가 요때 중단 사유가 끝나서 이제 소멸시효 아니 취득시효 기간이 또 진행해야 되는데 중단은 요 앞에 있었던 10년 있죠? 이거 없어집니다. 요때부터 다시 20년 가야 돼요. 여기 중단이고 정지는 쭉 가다가 정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정지 사유가 풀립니다. 그러면은 앞에 10년이 그냥 효력 유지예요. 이건 10년만 가면 돼요. 정지는 쭉 이거고요. 중단은 쭉 했다가 이거 다 없어지고 다시 가야 됩니다. 중단 사유가 끝나면 다시 가야 돼요. 이거예요. 중단과 정지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중단되면 경과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어요. 중단은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근데 정지는 쭉 가다가 정지했다가 그냥 자기 갈 길 쭉 계속 가면 돼요. 그 뜻입니다. 시효 완성의 효과는 권리의 취득이겠죠. 권리의 취득. 그리고 이거는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 땅 주인한테 내가 산 것도 아니니까 승계 취득 아니에요. 내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그래서 시효 완성 전에 있었던 제한들은 다 없어집니다. 시효 완성 전에 그죠? 옛날 땅 주인이 갖고 있었던 뭐 그런 제한들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깨끗한 게 온다 이거죠. 그게 부당이득이 될까요? 이거 어쨌든 자기는 돈 주고 산 바도 없는데 지금
땅이 생겨버린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쵸? 내가 정당하게 얘한테 산 건 아니에요. 엉뚱한 놈한테 주었을지 몰라도 부당이득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한마디로 땅값 비슷한 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다. 없다. 그래서 통상은 어떻게 이제 하기도 하냐면 이웃 간에 얼굴 붉힌다고 이거 시효 취득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게 법적으로 하면 우리 서로 수십 년간 같은 동네고 그러니까 아저씨 이게 대충 원래 이 대충 1억쯤 한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이렇게 등기 넘겨주세요. 그게 좋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뭔 소리냐 이게 1억짜리인데 하다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한마디 한 거. 이 사람이 이렇게 5천만 원에 매수하려고 했었다. 이런 의사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정도 말해가지고 뭐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 얘기 가지고는 부족하고. 시효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 이제 뭐 소급해서 소유권자로 이제 취급해준다.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봐야 되는데, 그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